가짜인 것들, 내가 아닌 것. 가짜인 행동들은 사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. 비장의 무기, 철저하게 저희 엄마를 생각합니다. 홈쇼핑, 광고, 유튜브 모두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투나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가짜인 것들, 내가 아닌 것. 아닌 척, 아니 혹은 긴 척 하는 것들의 가짜인 행동들은 사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. 요즘에는 세상이 누구나 내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라서 이게 가짜인 건 결국 다 들통이 나서 숨기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도 지내보면은 그게 숨기고 싶어 할수록 더 막 드러나잖아요.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그런 행동은 사실 안 하려고 평소에도 노력하고요. 이거 이렇게다가 살짝 여기다 버려두고 가면 되지 않을까 하더라도 이제 20대 철없을 때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요. 이제는 그래도 좀 집에 갖고 와서 버리고 분리수거하고,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100% 되진 않지만 노력하는 편이거든요. 내가 막 짜증스러워, 이것도 좀 진실되게 표현하는 방법,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열심히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나오진 않잖아요.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경험도 있을까요? 그쵸. 사실 열심히 하려다 보면 남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, 열심히 하려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더라고요. 특히나 쇼호스트라는 직업은 일주일 단위로 상품에 따라서 이제 캐스팅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10년 동안 돌을 닦은 느낌이에요. 10년 전에 저도 욕심도 많고 막 내가 막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저였다면, 누군가가 막 너무 욕심을 부려서 못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 그게 막 멋있다 이게 아니라 왜 저래, 난 저러지 말아야지,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무 남의 것을 막 탐하거나 뺏으려고 하지 말고, 또 내가 막 잘난 척 한다고 드러내지도 말고, 그래서 다 좋은 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누군가가 못되게 했던 것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너무 열심히 하려고 남을 짓밟지 말자. 자신감 넘치는 말, 과한 말의 차이도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결이 좀 비슷할까요? 맞아요. 그게 참 진짜 한 끗 차이잖아요. 한 끗 차이로 열심히 한다가 될 수도 있고, 한 끗 차이로 너무 막 욕심쟁이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, 사실 누군가는 오해하기도 해요. 내가 의도했던 거는 사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였는데 누군가 볼 때는 야, 쟤 잘 보이려고 막 저랬대, 막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. 사실 근데 그렇게 한없이 오해하려고 하면 그걸 내가 막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것도 좀 전에 한 얘기와 일맥상통이긴 한데, 또 시간이 지나면 쟤는 저런 애가 아니었구나, 혹은 진짜 그 사람이 욕심쟁이, 막 남을 좀 막 짓밟으려는 습성을 갖고 있어. 그러면 쟤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원래 저런 애구나, 뭐 이렇게 알더라고요. 그래서 내 마음에 좀 진실을 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충분히 하되, 또 뭐 과한 커뮤니케이션도 필요 없더라고요. 싫으면 그냥 싫어하는 거더라고요.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사람한테는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푸는 과정도 필요하지만,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잠깐 내려두고 모른 척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 사람 설득할 때 그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. 사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니즈를 파악하는 게 사실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. 면접을 간다거나 미팅을 간다거나 영업을 갈 때에도 그 상대방이 나랑 왜 미팅을 할까? 그 why를 저는 가장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. 공부할 때도 그래요. 이걸 왜? 날 왜 선택했지? 제가 이직의 경험이 쇼호스트를 하면서 2번이 있는데, 이직했을 때 첫 방송은 또 누구나 다 보고 있잖아요. 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, 내가 데리고 왔는데, 내가 스카우트 했는데 잘해야 될 텐데,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, 누군가는 응원할 테지만 누군가는 내가 실수하기를 바라기도 하고, 어쨌든 평가의 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. 그때 저는 어떨 때에는 약간 실패 경험은 막 너무 힘을 주는 거야. 내가 하지 않았던 화법을 하면서 내가 나답지 않은 더 과한 혹은 더 잘하는 사람들 거를 막 끄집어 와서
막 오바를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사실 나는 아니니까. 나를 뽑은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오는 게 오늘의 숙제다. 약간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. 면접을 볼 때에도 내가 여기에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그런 멘트들을 준비하면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그 와인은 어떻게 찾는지 본인만의 비법이 이것도 좀 궁금해요. 최대한 N으로 가는 거예요. 내가 상대방이 돼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저는 홈쇼핑에서 일할 때는 철저하게 저희 엄마를 생각합니다. 우리 엄마가 뭐 사지? 내가 엄마한테 이 단어를 썼을 때 우리 엄마가 알아들으려나? 우리 엄마가 그게 뭐야? 하려나?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단어 선택에서부터 듣는 사람,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좀 잘 이해되기 쉬운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도 가장 쉽게 홈쇼핑 할 때는 그걸 가장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. 막 이만한 막 자료를 막 업체에서 갖고 와요. 그래도 핵심적이고 가장 듣기 쉬운 거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쉽게 풀어주자. 이런 쪽으로 계속 상대방의 내가 감정이입도 하고 빙의가 돼서 이제 생각을 하죠. 상대방이 거의 다 이제 넘어왔다. 90%다. 그럼 이제 10%가 남았잖아요. 나머지 10%를 설득할 때 비장의 무기. 비장의 무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평소에 저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한 방은 이거 좋은 거 알겠어. 이거 마음에 들어. 내가 파는 걸 사고 싶은가? 혹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도 되는가? 이제 거기서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.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조금 부족해도 뭐 이 정도의 인성이라면 뭐 조금 부족해도 이 정도로 잘 가꿨다면 뭔가 이런 거를 위해서 좀 제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. 시술이 될 수도 있고요. 운동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냥 좀 좋은 거 많이 찾아서 먹으려고 해요. 호감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합니다.